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신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두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를 포함해 6개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방금 전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셨던 메인 이벤트죠. 맥스 할로웨이 대 아놀드 앨런의 경기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할로웨이, 볼카노프스키에게 3차전 패배 이후에 좀 오랜만에 나선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오랜만에 경기에 나섰고 더군다나 이제 볼카노프스키와의 3연전에서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심지어 약간 태물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할로웨이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저도 뭐 기사로 볼 때 물주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오명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앨런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신성이었습니다. 10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패더급에서 가장 긴 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게 챔피언인 볼카노프스키의 12연승인데 이제 아놀드 앨런이 10연승으로 2에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만남에서 맥스 할로웨이가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는데 정말 이건 명불허전, 베테랑은 베테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서 그 정순주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놀드 앨런이 구가하고 있는 상승세가 너무나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할로웨이도 힘들 수 있다는 평가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할로웨이가 그런 의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멋진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할로웨이가 사우스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놀드 앨런이 그 사우스포 위주의 사우스포 특유의 그 원거리에서 나오는 타격이 감각적인 선수인데 그 사우스포의 그 거리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스탠스로 경기를 시작했었던 할로웨이죠. 네, 그렇습니다. 할로웨이 사실 1라운드 할로웨이가 직선 공격을 보여주면서 참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1라운드는 확실하게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할로웨이가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많은 공격량을 보여줬던 게 좀 주요했었던 초반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또 앨런이 챔피언급하고는 매치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1라운드 이렇게 할로웨이가 가져가면 이제 2, 3, 4, 5라운드까지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킥을 활용한 할로의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펀치도 완벽했고요. 네, 킥을 또 활용하게 된 게 아놀드 앨런이 또 본인도 그 잽 싸움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보기 시작하니까 할로웨이가 경기 중에 이제 약간 전략 수정을 했던 거죠. 킥의 활용도를 높였던 게 또 승리를 가져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는 할로웨이가 확실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앨런 이대로 무너지나 이랬는데 또 2라운드에서는 굉장한 모습 보였습니다. 묵직한 타격 여러 개가 들어갔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놀드 앨런이 원래 그전 경기들에서도 어떤 양이 좋은 선수라기보다는 단발성 카운터로서 효과적인 점수를 내는데 일각이 있던 선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할로웨이 상대로도 비슷한 전략을 초반에 선보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후부터는 좀 타격의 양을 늘려갔었던 아놀드 앨런이죠. 그렇게 보면 확실하게 UFC IQ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게 아놀드 앨런도 할로웨이 상대로 그렇게 경기 중 전략을 수정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패배를 했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이트 IQ가 꽤 있는 선수라는 걸 또 증명해 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2라운드부터 기어를 올린 앨런인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2라운드입니다. 확실하게 묵직한 타격 여러 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놀드 앨런의 장기는 왼손이 좀 적중하기 시작했던 게 2라운드부터요. 했던 이유가 아놀드 앨런이 전체적인 타격량이 늘리고 본인도 이제 셋업을 할로웨이와 같이 부지런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 앨런의 저 왼손, 묵직한 왼손이 몇 차례 걸렸었던 2라운드 움직임이었죠. 근데 저렇게까지 턱을 강하게 가격을 하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넉다운은 아니더라도 다리 풀리는 모습 정도는 나올 뻔찍하거든요. 네. 근데 할로웨이가 워낙에 내구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UFC 전체 27경기를 뛰면서 넉다운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않은 강철턱을 자랑하는 할로웨이죠. 그렇습니다. 잽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였던 앨런이었는데 이상하게 할로웨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앨런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분명히 들어갔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아놀드 앨런이 밀리기 시작한 게 뭐 할로웨이 무지벅지한 내구력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할로웨이가 잽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오소독스로 스탠스를 바꿔주면서 아놀드 앨런을 앞손을 잡아주고 킥을 찼던 게 좀 주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잽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앨런이지만 유효 타격, 헤드, 바디, 타격 분석 모두 할로웨이가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게 147개의 유효타가 할로웨이 치고는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아놀드 앨런이 할로웨이 경기 전에
분당 그 타격 허용 횟수가 2.25개일 정도로 굉장히 짠물 경기 운영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네. 그런 선수를 상대로 150개 가까운 유효 타격을 맞췄다는 거는 할로웨이가 역시 볼륨 스트라이커의 대명사라는 거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해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놀드 앨런 결국 맥스 할러웨이의 통곡의 벽을 제대로 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할러웨이가 볼카노프스키한테 뺨 맞고 앨런에게 화풀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기였죠. 볼카노프스키의 3차전에서의 좀 본인의 쌓였던 울분을 아놀드 앨런을 상대로 좀 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타오는 경기였습니다. 4차전을 좀 기대하는 것 같던데 성사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3차전에서 엄밀히 말해서 실력차를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다 이기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향후 좀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앨런 같은 경우에는 지긴 했지만 확실하게 좀 의미 있는 경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챔피언급 매치는 처음이었고 또 이런 매치에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일단 아놀드 앨런이 지금까지 10연승을 구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중에서 5라운드까지 갔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챔피언을 상대로 5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러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아놀드 앨런은 패배는 했지만은 본인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맥스 할러웨이 이렇게 물주먹이라는 오명을 완벽하게 시사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코메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손 바르보자 대 빌리 콰란틸로의 경기입니다. 자, 태권도 검은띠 매번 화려한 발차기 쇼를 보여주는 바르보자고요. 그리고 터프한 돌진남이라고 할 수 있죠. 콰란틸로인데 두 사람의 승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죠. 화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빌리 콰란틸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콰란틸로 선수가 바로 지난 경기 알렉산더 헤란데스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인터뷰에서 에드손 바르보자와의 대결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상의 콜아웃을 했었던 거죠. 킥하면 또 이 선수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에드손 바르보자입니다. 자, 바르보자 선수 UFC 팬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베테랑입니다만 현재는 또 2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2승 11패와 17승 4패 두 명의 선수 37살과 34살입니다. 신장 리치 상당히 좋습니다. 그 긴 리치로 긴 타격을 뻗고 있는 에드손 바르보자고요. 무에타이 스타일과 MMA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1라운드 만나보시죠. 콰란틸로는 끝없는 체력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스타일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레슬링 싸움 겁니다. 자, 그 다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듯한 콰란틸로. 바르보자는 역시 키커답게 거리를 조금 길게 잡고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웃파이팅 하면서. 네. 콰란틸로는 그 리듬에서 싸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초반부터 확실히 보여주네요. 한 방도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네, 한 맞습니다. 방도. 자, 뒤쪽으로 빠집니다. 바르보자가 바로 이 킥. 바디에 킥 들어왔습니다. 센 거 한 방 밀어넣고 출발합니다. 바르보자. 자, 하지만 콰란틸로 전진합니다. 잽 좋죠. 킥. 자, 하지만 이 킥 한 두 방, 세 방 들어가면 이거 무너집니다. 웬만한 네. 선수는요. 자, 뒤쪽으로 빠져나간 바르보자. 자, 콰란틸로가 천천히 거리를 좁혀나가는데요. 자, 이번에 다리 들어서 체크했고요. 콰란틸로. 자, 킥에 대한 경기를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콰란틸로입니다. 자, 뒤쪽으로 몰아놨습니다. 거리를 하지만 다시 한번 두면서 자, 밖으로 도는 바르보자. 뒤쪽으로 이번엔 상체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앞면을 노려봤던 펀치 들어가는 콰란틸로. 사이드 스텝. 활발하게 밟고 있는 바르보자죠. 자, 킥을 때릴 만한 타이밍이 됐었을 때는 어김없이 콰란틸로가 막기 위한 펀치를 뻗고 있습니다. 이번엔 랩트 컨비네이션 콰란틸로. 안면 쪽 서로 총알이 바꿔 나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앞으로.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앞면.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 타격 주고받게 되면 바르보자가 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싫거든요. 콰란틸로는. 그래서 다리를 부셨는데 근데 이 경험이 많습니다. 바르보자는 또 아메리칸 탑팀에서 저렇게 달려들어주는 파트너들이 오죽 많았을까요? 자, 그 부분에서 얻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편의 압박을 뒤쪽으로 한번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붙고 있는 콰란틸로. 자, 일단 케이지에 좀 잡아놓기 위해서 하지만 빠져나가는 바르보자. 바이킥. 좋습니다. 펀치. 자, 앞면 쪽 또 들어갑니다. 묵직합니다.
자, 주고받습니다만 쿼런틸로 좀 많이 대주는데요. 그러니까 안면이 그냥 열려 있는데요. 네. 킥을 대비하다가 앞면 펀치를 오용한다. 이것도 다른 내용인데요. 하지만 뚝심 있게 밀고 들어가는 쿼런틸로. 자, 들어왔는데 그리고 경기가 끝납니다. 손바르보사. 와, 클래스를 보여주네요. 바르보자. 이것이 역대 최고의 키커 중 한 명 바르보사의 클래스. 참 이게 자 바르보자의 뭐 원래 저런 식으로 뭐 밖으로 빠지다가 하빈 누르마고메도프 같은 사람들한테 압박당해서 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건 하빈이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자 라이트 치고 숙이는 순간 니킥이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차고 치고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을 노렸는데 그 순간 니킥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코라했던 상대인데 이거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자, 오른발 오른손 깔아주고 태클로 내려가다가 여기에 오른쪽 니킥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거 자, 이제 공식 판정입니다. At 2 minutes, 37 seconds of the very first round. Declaring the winner by knockout. KO입니다. 주니어 에드슨 바르보사입니다. 네. 에드슨 바르보자 대 빌리 쿼런틸로의 경기 승부는 1라운드 2분 30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1라운드 KO 승을 가져간 에드슨 바르보자. 이렇게 보면은 킥의 재앙 바르보자 확실하게 우리의 태권도가 좀 대단한데요. 네, 비록 뭐 니킥이긴 하지만 니킥도 어떻게 보면 킥의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만큼 바르보자가 본인의 장기로 또 KO를 기록한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테랑의 노련함을 제대로 보여준 바르보자인데 결국은 참 본인의 장기인 킥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바르보자가 보여줬던 그 니킥 공격이 뭐 약간 운으로 맞췄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두 선수의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 숨겨져 있었던 정말 멋진 장면이었죠. 사실 경기를 보면서 김도환 해설위원하고 함께 저거 조금 본인도 몰랐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본능적으로 니킥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킥의 강자라는 걸 다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바르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런틸로의 패턴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던 거고 쿼런틸로가 이제 넉다운을 크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니킥이 워낙에 위협적인 공격이기도 하지만은 바르보자의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죠. 바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네요. 네, 그렇죠. 바르보자의 킥을 바로 봤었는데 바로 보지 못한 쿼런틸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싸움의 기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바르보자가 이제 들어갈 때 스탠스를 바꿔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른발이 전진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오른머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면서 이제 바르보자한테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원래대로 쿼런틸로가 오른다리가 뒤로 있고 오소독스 스탠스였다면은 아웃사이드 싱글렉을 들어가면서 니킥을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르보자가 계속해서 이 오른쪽으로 아웃파이팅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쿼런틸로 입장에서는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히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인 니킥 KO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경기를 처음부터 돌려보면 킥이 좋은 바르보자를 상대로 거리를 좁히려는 모습 분명히 보이는 쿼런틸로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쿼런틸로의 전진 압박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뭐 KO 장면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르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쿼런틸로가 그전 장면에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장면도 보면은 비슷한 패턴을 계속 취합니다. 바르보자 입장에서는 계속 노리던 타이밍에 니킥을 적중시켜서 멋지게 KO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런틸로의 전진 압박 어떻게 이어졌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바르보자 하면은 킥 공격이 강점인 선수다 보니까 쿼런틸로 입장에서 킥거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본인의 그 레슬링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시더라도 쿼런틸로는 지금 거의 백스텝을 밟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전진 압박을 펼치고 또 앞서 KO 장면처럼 쿼런틸로가 오른발 스텝이 전진하면서 인사이드 테이크다운을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바르보자가 노리고 KO까지 만들어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쿼런틸로가 강한 전진 압박을 했지만 노련함이 돋보였던 또 바르보자의 행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렇게 니킥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게 바르보자 입장에서는 쿼런틸로가 저렇게 강한 전진 압박을 걸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쿼런틸로의 그전 경기들을 분석하면서 패턴도 파악을 하고
또 이번 경기에서도 1라운드 KO긴 하지만은 그 짧은 순간 내에 카란틸로가 어떤 동작을 주로 취하면서 본인에게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읽었었던 거죠. 저는 바르보자가 확실히 노련하다고 느낀 게 거리가 이렇게 짧게 전진 압박으로 줄여지니까 확실하게 좀 다르게 바디샷을 많이 꽂아 넣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바르보자 하면은 또 킥을 기가 막히게 차는, 맛깔나게 차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란틸로처럼 강한 전진 압박을 거는 선수한테 어설프게 킥을 했다가는 킥을 캐치당하고 그라운드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보자 입장에서는 킥보다는 바디샷 위주의 또 공격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를 공략한 바르보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봐야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르보자 하면은 이 킥 공격의 강점이 있어서 그게 두드러져서 그렇지 UFC 내에서 바디샷에 의한 KO도 기록할 정도로 바디샷 역시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카란틸로가 압박을 걸면서 거리가 좁혀지니까 킥 위주보다는 펀치, 또 바디샷을 통해서 카란틸로가 들어오는 것을 역용했던 바르보자의 영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디를 공략한 바르보자 결국에는 본인의 장기인 킥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바르보자가 정말 노련한 베테랑이고 이런 모습은 카란틸로 예상했지만 결국에는 막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란틸로도 앞서서도 저희가 그림 분석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카란틸로가 이제 KO를 당하는 장면이 바르보자가 움직이는 패턴을 파악하고 카란틸로도 거기에 맞는 이제 레슬링 공격을 준비했던 거예요. 네.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아우. 바르보자는 카란틸로의 그 패턴을 읽고 거기에 맞는 이제 너가웃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2연패 이후 다시 승리를 챙긴 바르보자고요. 카란틸로는 2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안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화끈한 TKO가 나왔던 경기인데요. 이런 경기가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완 쿠텔라바가 등장을 하면은 약간 믿고 보는 파이터죠. 그쵸. 지든 이기든 일단 피니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가 헤비급에서 라이트 헤비급으로 내려온 테너보조고 또 헤비급에서도 피니시 패배가 단 한 번도 없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쿠텔라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많이 됐던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헐크가 헐크했던 경기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베가스 쪽은 쿠텔라바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 경험치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목을 긋는 셀러브레이션을 시작했는데 네. 선 세레모니가 그렇게 좋은 결과로 연결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뭔가 재밌는 장면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묵직한 거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두 선수. 라이트 비크 매치 몸무게는 보조가 더 가벼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오는 순간 왼발 미들킥으로 쿠텔라바가 잘 받았고요. 하면? 좋습니다. 쿠텔라바. 쿠텔라바 좋습니다. 펀치 누르봤던 쿠텔라바. 크게 오버헤드를 한번 휘둘러 봤습니다. 쿠텔라바 자 왼손을 찔러줍니다. 어. 그리고 오른손 쿠텔라바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는 펀치입니다. 무너집니다. 자 바로 맞습니다. 손 바로 맞습니다. 흔들리는 고정. 대단 시도 시도. 깔고 갑니다. 네. 쿠텔라바 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보조가 움직여 봅니다. 하프가 돼서 겨드랑이 파고 나오는데 쿠텔라바 뒤쪽에 체중 실어주고 좋습니다. 헐크가 나옵니다. 헐크가 좀 나옵니다. 헐크 화면 열립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이 쿠텔라바 들어가서 간결한 라이트 스트레이트. 여전히 데미지를 크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킥다운을 연결시킨 이후에 상대편을 끌고 네. 내려가는 장면까지. 원래 기존 쿠텔라바 스타일은 이럴 때 갑자기 길로틴 걸리고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저 하프가드 오버옥으로 감아놓고 계속 맞으면서 5 seconds in the 공식 very 판정입니다. first round. Declaring the winner by TKO. He won the Hulk Kutilaba. 이런 쿠텔라바가 승리를 따냅니다. 2015년 네, 메인카드 결과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라이트급입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고요. 벤텀급에서는 윤호주 선수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쿠텔라바 헐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1라운드 TKO 승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무르자카노프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 그리고 패더급에서는 에드슨 바르보자가 1라운드 KO 승, 그리고 메인 이벤트에서는 할러웨이가 보이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카드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경기 예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블로비치 대 블레이즈의 경기인데 이 경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과연 파블로비치가 본인의 그 화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좀 기초가 주목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치가 113이나 되는 강력한 타격가 파블로비치인데 헤비급 최다 테이크다운 레슬러 블레이즈를 만났습니다. 이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4월 23일이죠. 네, 지금 현재 뭐 헤비급의 그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파블로비치는 지금 현재 국내 팬들에겐 흰간우라고 불리면서 어마무시한 괴력을 자랑하고 있고 커티스 블레이즈는 헤비급에서 흔치 않은 레슬러 타입의 강자죠. 두 선수의 만남, 그 이야기만 들어서 벌써 흥분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4월 23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8시 생방송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 정말 화끈한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한 방에 끝내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사이다 같은 그 마음 뻥 뚫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 기분 기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경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